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변호사입니다. 요즘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유튜버 소득 급증과 맞물려서 세무당국의 조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서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2019년도에 비해서 약 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증금 77억이 넘는 초고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크리에이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법인 전환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게 진짜 사업 구조의 전환이냐 탈세의 수단이냐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세율 때문일 것입니다. 동일한 소득 규모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00억까지 2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 구조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해오던 미디어 사업 전부를 법인이란 별개의 인격체에 양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미디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다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 구조 변경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인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 주체를 개인으로 보려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법적 용어로 법인격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디어 창작의 주체가 법인이 될 수가 없다는 논리인 건데, 쉽게 말해서 미디어 창작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창작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유튜버 법인에 대해서도 연예기획사의 사업 구조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유명 연예인이면서 그 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법인 수입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이사는 1년간 번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으로 간주하고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을 모두 몰아서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도 이제 이 잣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신고 내용 검증과 세무조사는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통적인 세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에 맞춰서 구조를 짜고 대응 논리를 갖춰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는 사전에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의 실체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 광고계약 등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일어나 해놓아야 하고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나 공간도 법인 명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 인건비나 제작비, 의상비 등의 지출도 법인카드와 법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창작자 본인으로부터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출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의 분배 또한 그 역할에 맞춰서 다른 기준과 계약 내용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임직원으로 두는 경우에도 실제 그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둬야 하고요.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콘텐츠 IP를 구조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IP라고 하면 지식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이나 브랜드의 권리,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을 사용자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해 놓거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기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또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무리스크 진단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의 실질을 판단하고 세금 신고 내용을 검증할 때 가장 먼저 수익 금액과 비용의 구조와 기속을 보게 되는데요. 법인 자금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명품 구입이 섞여 있고 접대 용도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회사와 대표님의 세무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버 법인이 안고 있는 세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법인으로서 구조 변경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체크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법인의 실체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둘째,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고요. 셋째, 컨텐츠 IP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세무 리스크 진단은 사전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의 구조적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법인으로서의 전환과 사업 구조 변경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버 법인 설립,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세 플랜일 수도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탈세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꼼수를 부리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튜버 법인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세후 소득을 남기는 사업 구조의 개선이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